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요.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그 다음에 줄고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분양 광고죠. 광고. 그것은 청약의 유인. 또 써요. 사기 X. 사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당사자 간에 줄고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 그 다음에 상호 교차 박스요. 이걸 교차 청약이죠. 그러면 양청약이 줄것이고 발송할 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발송은 몇 가지밖에 없다? 6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다시 발송인지 첫 번째 뭐가 있죠? 무건대리. 무건대리에서 그냥 그 정도 말면 돼.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 그 다음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에서 청약에 대한 승낙. 알겠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뭐다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네 가지. 거기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두 가지를 하면은 연착 말고 뭐죠?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냐면 지연의 통지, 발송.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줄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 청약. 맨 끝에 새로 청약.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뭐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이것을 승낙할 뭐가 없어? 의무가 없다. 이렇게. 66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줄과 갑의 동의 없이가 중요해요. 갑의 동의 없이. 우리가요 동의 없는 전대차죠. 여러분 우리가요 20회 때 이후로요 동의 있는 전대차하고 동의 없는 전대차가 거의 8번인가 7번인가 나왔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매년 거의 3년 나오고 한 번 쉬고 3년 나오고 한 번 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것도 그림으로.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야 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자요, 을의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은 병에게 양도 동그라미. 그래서 양도 동그라미하고 유효. 동의가 없어도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 그럼 여기 동의 없이 동그라미. 동의 없이가 뭐다? 갑은 해지 청구. 해지를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계약은 뭐라고 방금? 유효라고. 3번.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죠. 왜요? 옆줄 긋고 해지 전까지 이렇게. 해지하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알겠죠?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 줄고 그래서 동거 동그라미 가구점 경영 이것을 뭐한다? 이퀄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가 아닐 때?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이 말이죠.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있다면요 갑은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 그래서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뭐하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봐봐요. 연체 차임 채무 줄거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야 넘어가지. 알겠죠? 무조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가 병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요 채권 양도 양수나 또는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야 돼.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요. 67번 제3절 요한계약. 수익자는 해적권 줄고 원상회복 청권이 없다. 왜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나 해지할 수 없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는 누구에게? 낙약자에게 직접 동의하면 직접 청구해. 직접. 3번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여기 줄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여기까지 줄고 그것을 만나 보상관계. 보상관계 다른 말로 기본관계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3번 틀렸죠?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줄거 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채권자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죠.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 이런 봐봐. 계약 당사자는 뭐죠? 줄고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 그래 수익자한테 돈 1억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 빌려준 것을요 돈 갚지 말래. 면제를 해줬어. 면제. 그러면 수익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왜요?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68번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 줄고요. 수량 지정 매매. 그 다음에요.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줄고요. 일부 불능 이 말이죠. 일부 불능.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봐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선인 경우,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대금 감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다시 수량 부족에서는 선인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1년. 알겠죠? 1번 선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 행사는 그 사실을 만날, 안 날. 왜? 누구만 인정되니까? 선이만 인정되니까 안 날로부터 1년. 4번 미달 부분, 미달 동그라미 일부 불능이죠. 여기 맨 끝에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써. 원시적 플러스 전부 불능. 이렇게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 여기 지금 무슨 불능이에요? 일부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동그라미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5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선의만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69번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제한 줄고 법적 제한. 이것을 말한다 법률적 장애라고 얘기해. 법률적 장애 이퀄 물건의 하자.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예요. 알겠죠? 그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줄 긋고 옆줄 긋고 경매시 책임 X. 경매일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요. 경매일 때 책임을 안 져. 2번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적권 줄고 해적권은 제척기간 줄고 제척기간. 왜요? 해적권은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제척권이다. 봐봐 여기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청구권을 써 6월의 제척기간 6개월 6월의 제척기간. 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해적권은 형성권이죠. 그래 당연히 제척기간이죠. 그런데 얘는요 청구권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권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고 채찍기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다?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기본서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돼 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지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둘 중에 하나.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거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알겠죠?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줄거 면제특약, 담보책임은요 가중, 감경, 면제할 수 있어. 가중,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말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안 돼. 아무리 면제하기로 했어도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책임을 다시 져야 돼. 면할 수 없단 말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 여기까지는 맞아. 그 다음에요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줄거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봐봐요.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원칙은 매도인이 책임을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 잘못이 있든 없든 매도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례가 매수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확대가 됐어. 그러면 그 확대된 만큼을 감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이렇게. 자, 계약의 유형.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봐봐. 지금 여기 매매 1번 묶어. 1번, 3번, 5번 묶어. 1, 3, 5 묶어. 1, 3, 5는 뭐야? 한꺼번에 얘기해.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 됐죠? 자, 그 다음에 증여계약 중거 증여.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증여 밑에다 또 하나 써. 증여 밑에다 뭐를 써야 돼? 사용대차. 2개. 사용대차. 그러니까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딱 해놓고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 알겠죠? 자, 2번 중개계약. 우리 민법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전형계약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비전형계약. 비전형. 그래서 그러면 또 써. 무명계약. 무명. 우리 민법에는 이름이 없어.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무명계약이라고 그래. 이러면 혹시 중개사법령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중개의 특징. 그래서 중개계약의 특징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비전형계약이다 그 말이 꼭 나와. 중개사법에 찾아오면 나와. 알겠죠? 비전형계약이다 이 말이 나온다고. 됐죠 지금? 자, 7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소유 Y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잠깐 얘기 한번 봐봐.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갑은 자신의 X 건물이죠. 갑은요. 갑은 여기서 X 건물하고 여기요 여기요 을이에요. 뭐다? Y토지죠. 그런데 여기 Y토지는 A가요 저당이 있어요. 저당권 1억의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2억짜리고 이건 1억짜리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이게 2억인데 여기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을 갑이 끌어안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을은요 갑이나 을은요 자기 건물만 등기하면 돼. 왜요? 나중에 이 저당권은 변제기가 돼야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끌어안기로 했으니까 이 을은 이제 갑은 등기만 해주면 되고, 근데 Y도요 아니면 을도요 Y토에 대해서 등기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의 피담보 채권을 갑이 갚기로 했는데 갑이 안 갚어. 그럼 우리가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매매 대금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걸 갚지 않아. 갑이 갚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누가 갚아야 돼?
을이 갚아야 돼. 그 말은 갑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을은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요, 갑의 건물이 불타버렸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했는데 갑의 건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손에 빗물이 새는 거야. 빗물이 새. 물건의 하자. 그걸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갑하고 을은,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 을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매매 계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1번 교환계약 체계로 줄고 갑의 잘못 없이, 뭐 그러면은 위험부담이란 말이 나오겠네. 건물이 멸실, 동그라미 멸실,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하고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써 엽시고,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 때 이행하면 된다.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 때 이행을 하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등기하면 돼. 맞죠? 3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물건의 하자가 있어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이렇게 부담. 4번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서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 을이 다시 그걸 또 갚았어. 그러면은 갑이 보충금을 변제했다 안 했다?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을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줄고, 우리가 시가보다 조금 높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 이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맨 끝에 불법행위 줄고, 불법행위, 그것을 기망행위 이 말이죠.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몇 번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몰라. 교환이 무엇으로 바꿔서 읽어라. 매매라고 바꿔서 읽어 생각해서 읽으면 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72번 계약금이죠.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이죠. 줄거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이죠. 이퀄 해약금에 의한 해제. 똑같은 말이야.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런 봐봐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죠. 이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써. 해약금의 해제는 이행기 전 해제죠. 이행기 전 해제.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이죠. 이행기 전 해제죠. 이퀄 채무 불이행 X. 채무 불이행이 없어. 점 찍고 원상 회복 X. 원상 회복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 X.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왜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다시.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나오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행기 전이니까. 자,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서에 해당하는 줄거 종된 계약 박스. 종된 계약 두 가지를 뒀어.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죠. 두 번째는 보증금 계약. 하나 더 있어. 뭐? 환매 특약. 종된 계약이다. 그 말의 뜻이 뭐다?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3번 계약금을 위약금 줄거 위약금으로 하기란 특약 또는 특약. 그러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있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나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나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봐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뭐다? 해약금에 관한 해제죠. 해제권을 뭐다 써? 임의규정. 임의규정, 채권법이죠. 임의규정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임의규정.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 줄고,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 아니죠. 실제 받은 아니고 뭐 약정 계약금, 실제 받은 일부가 아니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약정 계약금. 왜? 요물 계약이므로 전부를 받아야 돼.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73번. 이행지체.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써. 옆표로 써. 과다 최고는 과다 최고는 최고가 아니므로 해제 X. 해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할 때 항상 일정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과다 최고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이 중요해. 봐봐. 만약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 있죠. 써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해제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해제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 줄고, 정기행위는 바로 밑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알았죠? 옆줄 서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한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한다. 뭐는 하지 않아도 돼. 최고는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무슨 말은 해야 된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당사자 쌍방이 수인. 해제는 어떻게 한다? 1인에 대해서 틀렸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이행할 수 있냐 없냐 줄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그 다음에 줄고 해제 시를 기준으로. 해제. 지금 해제할 때 내가 오늘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대. 그럼 해제를 못하죠. 이행할 수 없대.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4번. 옳은 것은 매매의 일방이약. 꼭 이게 말이 되나요? 일방이약. 물권계약. 이런 물권계약은 저당권 설정행위 이런 말이에요. 물권계약은 물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채권계약. 자, 그 다음에 매매의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주고,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그럼 맨 끝에 매매가 돼. 매매. 거기다 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해. 자,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줄고 법원은 고려할 수 없다. 틀렸어. 예약 완결권 줄고 맨 앞에 예약 완결권 이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을 뭐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 줄고 이행 불능이에요. 그럼 물건이 없다잖아요. 그럼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완결권은 당사자의 행사 기간을 정해야 돼.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0년, 10년이다. 알겠죠? 그래서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돼. 10년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채권법이고요. 잠깐 쉬었다 우리가요 민사 특별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